자, 장경태 의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왔는데 계속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라서 더더욱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경찰의 3초짜리 영상, 3초짜리 영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작된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하여튼 3초짜리 영상이었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제출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영상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 저희 TV조선에서 추가 영상을 공개를 했죠. 추가 영상을 공개를 했고 또 이 피해자 측도 추가 영상을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장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 자기는 무고하다. 자기는 계속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변호사시잖아요. 네네. 일각에서는 매를 벌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해요. 이게 성추행 사건에서 네. 이 영상이 있는 경우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매우 드뭅니다. 네. 매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고다? 이게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형사적으로만 바라봐도요. 지금 이 내용대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영상, 그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신빙성을 깨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본인이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심지어 뭐 아예 소통관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등 결국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런 행위를 했을 때의 법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요즘은 실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이면 제가 봤을 때 징역 2년에서 3년 사이에 실형이 나옵니다. 실제로요. 네, 왜냐하면 그냥 반성을 하고 자백을 하는 문제와 그렇지 않고 부인할 때 완전히 형량이 다르고요. 그리고 부인을 하는데 2차 가해가 있는 경우 또 형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분이 장경태 의원이 또 고소를 했어요. 무고죄로요. 무고죄로 했죠. 무고죄로. 그러면 그 무고죄가 또 무고가 될 겁니다. 무고죄도 또 다른 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게 되었을 때의 형량은 굉장히 중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사건들의 형사 사건들의 내용을 보면 징역 2년에 3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하던가 아니면 설사 인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제 부인하는 건 얼마든지 본인의 방어권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실제로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어쨌든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과정에서 본인은 법적 절차를 충실히 거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본인의 힘과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메시지보다 네. 본인이 강력하게 누가 소통관에 쓸 수가 있어요. 가해자 중에 소통관에 쓸 수 있는 가해자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기자를 불러다 놓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에서도 중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자, 그 영상을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그 피해자가 어제 최근에 경찰에 다시 제출한 영상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선생님. 저런 영상인데 저기 다 합하면 한 13초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기 저 다음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실 뭐 장경태 의원이 그 옛 남자친구에게 항의를 받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 좀 남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영상에는 또 그 얼굴을 찍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경태 의원을 부른 보좌진 상급 비서관이 이 바닥에 오래 있으려면 뭐 적당히 해라 이런 식의 회유를 하면서 사진을 장경태 의원의 얼굴을 찍지 못하도록 이렇게 카메라 사진을 이렇게 내리는 그런 영상인 거죠. 자,
3초 영상이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저렇게 영상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네.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또 같은 여성의 맞아요. 입장에서 네. 보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여성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저희 9시 뉴스에 나와서 직접 이 그때의 상황을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두고도 장경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본에 충실한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요. 네, 인면 수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이미 공개된 영상에 보면은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왼손 장 선생이라고 지금 약간 그렇게 이제 많이들 부르시는데 왼손이 이미 깊이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는 그 모양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과하기는커녕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권력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2차 가해를 해버리면 당한 여성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이라면 이 장경태 의원의 이 태도 그리고 이 사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또 이 부분에 대한 이것도 저는 특검에 좀 포함되면 어떨까 싶은 게 지금 강선우 의원 건이나 김병기 의원 건은 제명 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장경태 이 성추행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그냥 경찰 수사 뭐 한 번 받았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뭉개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그냥 소통관에 가서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뒤에서 어떤 지금 경찰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있고 이 여성 유권자가 얼마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지금 서울시당 민주당 그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과연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표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지 빨리 즉시 어떤 제명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좀 다뤄진 거긴 한데 장경태 의원이 지금 이런 자기가 자숙하고 정말 미안한 그런 태도를 보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늘 그 어떤 그 이제 국회 안에 그 식당에서 혹시 들으셨나요? 아직 못 식당에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러 가면 줄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장경태 의원 보좌관으로 보이는 분이 그 뭐 식판을 2개를 들고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하길래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장애인이나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퍼나 보다 이렇게 이제 뒤에 줄 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엄청난 양의 밥을 받아서 딱 놔두니까 장경태 의원이 딱 나타나서 먹었다는 저 거죠. 사진이군요. 저 사진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자기가 밥도 못 퍼먹는 그런 뭐 왕자입니까? 예. 정말 무슨 마인드로 지금 저분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최고위원님, 제가 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게 저는 그 장경태 의원의 이 지금 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상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공개된 동영상만 딱 봤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립이 되는 네. 성추행이 네. 성립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를 하고 뭐 무고죄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경태 의원의 심리 그리고 이 뭐 생일 파티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생일 파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 심리 어떤 심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심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사위원으로서 사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데 가장 앞장섰고 저랑 100분 토론에서도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 예. 그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경찰은 능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검찰청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주장을 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검찰청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수사기관을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과연 제대로 나를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경찰도 이번에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요. 제가 이런 비슷한 사건들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언론에는 알 정도로 굉장히 이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사건이나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요. 가해자 소환을 하려고 계속 전화를 해요. 지금 언제 빨리 들어오셔라. 안 들어오면 뭐 당신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계속 압박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소환되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지금 수사가 이렇게 미진하게 되고 있다는 건 경찰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시니까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네.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이런 말들이 다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급 따지고 사람 가리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뭐 이런 글도 지난번에 생일 파티 때 본인이 올렸잖아요. 네. 생일 파티 맞습니다. 여기 못 쓰고. 이것도 명예훼손 됩니까? 뭐 그 정도 내용 가지고는 명예훼손까지 되기는 어려운데. 아, 어렵습니까? 네. 네. 명예훼손은 좀 더 좀 특정되긴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좀 무거운 주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무거운 주제 많았지만 오늘 또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그 서울시장 출마하십니까?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네,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좀 새로운 모습으로 네. 좀 보여드리려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과거에 지금 구태 정치와 좀 다른 행보들을 보여드리려고 국민들에게 좀 지친 마음을 개혁신당의 신선함으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님께서 유병수님, 김정철 변호사님 자주자주 모셔달라고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네. 힘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변인님도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시간을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